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식 종목 동국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동국산업 지금 최대치 거래량 뽑았습니다. 요즘 이거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제가 이런 것만 가져와서 그래요. 맨날 이렇게 이 거래량 뽑히고 막 이렇게 최대치 나오고 이런 것만 가져와서 원래 이렇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찌되었든 동국산업도 오늘 역사상 1999년부터 지금까지 역사상 최대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변화 지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좀 뭘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좀 저는 이 해석을 해나가고 있는지도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 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성향별로 좀 나눠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라면은 좀 요걸 할 것 같다라는 게 있어서 그거 좀 설명드리면서 중간중간 좀 어떤 식으로 대처도 해나가면 좋고, 이 전반적인 분석들도 좀 한번 해보고 이렇게 좀 시간 가져볼게요. 우선 동국산업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이 이슈부터 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역시 이겁니다. 역시 2차전지입니다. 이번에 뭐 원통형 2차전지가 이제 막 계속 너도나도 막 증설을 하고 있는데, 니켈 도금 공급 부족 시기가 빨라지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뭐 수혜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동국산업이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 세계 전기차 원통형 2차전지 시장이 빠르게 좀 성장을 하게 되면서 니켈 도금 강판 사업 부문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것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에 영향을 받고 계속해서 지금 올해 계속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동원 시스템즈랑 엮였나 봐요. 동원 시스템즈도 최근에 좀 강세 보여주다가 오늘 좀 꼬리 좀 말고 내려온 걸로 나왔는데, 뭐 어찌 되었든 이 동국산업이랑 이 동원 시스템즈가 2차 전지용 니켈 도금 강판 원재료 소재의 공급, 판매,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동국산업은 전기 자동차용 이 2차 전지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에 사용되는 니켈 도금 강판 사업에 진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주요 설비 사양 협의를 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국산업이 약 880억 원을 투자해서 증설을 한다라는 계획을 세웠고, 이 도금 강판 같은 경우에 니켈 2025년도서부터 공급 부족을 보일 전망이다라고 하니까, 지금 2023년도니까 2년 후에 이제 공급 부족을 보일 것을 전망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가지고 증설을 해서 무언가 뭐 이익을 얻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겠죠. 그래서 또 동국산업이 또 희귀 합금철인 페로텅스텐, 발음이 어려워요. 페로텅스텐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서 경주 공장을 매입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부각을 받으면서 2차 전지 쪽과 같이 연결이 되면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동원 시스템즈지만 얼마 전에 또 3월도 계속 올라와 줬거든요. 움직임을 보면은 계속 그냥 올해 내내 올라와 주고 있는데, 요걸 가지고 또 같은 이슈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삼성 SDI랑도 연결이 돼가지고 이 계속해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3월달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가 이제 GM이랑 뭐 굵직굵직하죠, 이런 기업들 합작 공장을 이제 설립을 한다. 근데 이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용 소재인 니켈 도금 강판 제조 라인을 동국산업이 신수에 투자한 사실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계속 보여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키포인트는 니켈 도금 강판이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신수에 투자를 하고 증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부각을 받게 되면서, 뭐 물론 동국산업이 다른 이런 회사들이랑 뭐 업무 협약도 체결을 하고 뭔가 계속해서 이 준비 2025년도서부터 있을 이런 공급 부족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나가고 이런 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하시면서 이슈는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진짜 2차전지는 뭐 제가 매번 저 2차전지 솔직히 그만하고 싶거든요. 근데 뭐 이 막 특징이 있고 막 급등 쏘고 이런 종목들이 다 보면 2차전지예요. 계속 지금 계속 그냥 2차전지 뭐 나왔다 하면은 2차전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는 진짜 막 그 배터리 3사 있잖아요. 뭐 SK 뭐 이노베이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LG 화학, 그리고 뭐 옛날에 당시에는 막 그리고 삼성 SDI,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주력의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먼저 시장을 끌어올려 놓고 뭔가 이 분위기를 형성을 했다라면은, 이제부터는 여기에서 계속 파생돼 나와가지고 뭔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약간 중소형주들 위주로의 상승이 계속 이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기조는 계속 안 꺾일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지금 발전이 완성 단계에 접어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는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책적인 부분들도 계속해서 몇 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하자, 막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하는 걸 보니까, 사실 전 2030년도 좀 전까지는 최소한 좀 짱짱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뭐 물론 매매적으로는 당연히 급등이 이미 나왔던 것들은 건드리는 건 좋지 않지만, 계속해서 뭔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 저평가가 된 영역이다라고 판단이 들면 조금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2차전지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슈는 충분히 정리됐죠. 충분히 정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적인 부분 한번 살펴봅시다. 아유, 깔끔합니다. 이거 볼 거 있나요? 없는데? 너무 깔끔한데요?
100점은 아니네. 이자 보상 비율이 조금 낮기는 하네요. 뭐 어찌되었든 100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80점 이상이죠. 예. 매출액은 계속 뭔가 전반적인 추이 자체가 증가 추이를 보여왔고 최근에도 3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 추이를 보여왔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계속해서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2022년도에 매출이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약간 흑자폭이 줄어들긴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실속을 챙겼다라기보다는 뭔가 좀 더 쓸 데가 많았다라는 거겠죠. 뭐 증설도 하고 이러니까 들어가야 될 곳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뭐 흑자를 그래도 유지도 해줬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슈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납득이 좀 되는 부분이라서 이 정도는 뭐 그냥 나 미래를 위해 가지고 좀 더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날 캐시카우처럼 쭉쭉 뽑아내는 건 없죠. 어느 순간 뭐 삼성도 요즘 막 계속 뭘 더 투자한다 하면서 막 계속 그 다음 미래를 좀 준비해 나가듯이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관념이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2022년도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흑자폭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 그렇게 좀 해석을 하면서 보고 있고요. 유보율도 뭐 그냥 괜찮네요. 이 유보금 자체도 회사도 충분할 만큼 있는 것 같고 부채 비율도 적고 이자 보상 비율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나머지 부분들이 다 괜찮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이 매매적으로 봤었을 때 뭐 전혀 건드릴 게 하나도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 여기서 마이너스가 좀 났었고 여기가 지금 투자를 했네. 이것 때문에 그렇네요. 예, 맞네.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 마이너스가 많이 났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거죠. 그렇지만 미래의 먹거리가 더 크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정도는 뭐 재무 상태 매매적으로 전혀 영향을 끼칠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깔끔하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또 봐야 되는 것들이 이 기술적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제가 아까 서론에서 우선 최대치 거래량 뽑았어요. 우선 최대치 거래량 자체를 뽑았다라는 건 뭔가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는 조짐이구나.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박아두고 좀 생각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치 거래량이 터졌을 때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여타 이 흐름들의 상황들을 좀 같이 봐야 되고 위치가 어디에서 터졌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바닥이 어딘지는 알 수 없죠.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하락이 나온 상황에서 막 최대치 거래량을 뽑는 것들은 오히려 이 상승으로 가기 전에 좀 준비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느끼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는 좀 어떤가요? 약간 올라오고 나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근데 이게 과연 지금 딱 선을 그어놓고 보면은 최고점을 이제 앞두고 있죠. 신고가를 넘어갈까 말까 하는 그 움직임의 자리예요. 근데 요 구간에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저 신고가를 넘어가기 위해서 탄력을 받기 위해서 좀 더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산 물량일까 아니면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판 물량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해석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부분이고 이게 저라고 할까요? 알진 못하죠. 그렇지만 지금 자리상 봤었을 때는 우선 부딪히진 않았어요. 최고점에 부딪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이 물량을 뺏었다, 뭐 이 물량을 소화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아리까리하긴 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단기각은 좀 넘어갔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최근에 단기 파동이 이만큼 만들어 놓고 여기서 파동을 한번 만들어 놓고 지금 끌어올렸잖아요. 돌파하기 나오면서. 우선 제가 누차 설명을 자주 드리는 부분은 어디가 고점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선 파동이 하나 정도 넘어가고 나면 여기서 그림을 다시 보통 만들고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선 한 파동은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 정도 파동이 조금은 더 칠 각이 남아있긴 한데 어느 정도는 나왔다라고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치더라도 조금 더 치다가 눌러주고 갈 가능성이 우선 있다라고 보이는 시점이고 단기적으로 좀 모아놨었던 힘들이 조금 터졌다라고 보이는 이런 시점에서 거래량이 우선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아리까리할 때는 저는 좀 어느 정도 털고 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풀비중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수익이 지금 어쨌든 많이 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고점에서 들어간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대치 거래량을 뽑았을 때 좀 아리까리하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비중 덜어서 이 수익을 좀 실현을 해주고 나머지만 뭐 장기로 끝까지 보던지 아니면은 뭐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보던지 하는 게 조금 더 매매적으로는 효율적인 방식일 수 있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여기서 제 생각이 틀려가지고 더 가서 막 저기 신고가 뚫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종목은 뭐 운 좋게 어떻게 간다라고 칩시다. 다른 종목에서 매번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선 상단까지는 갈 것 같은데 지금 슬슬 거래량이 하나 뜨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구간에서 조금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주자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게 거래량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 근데 이게 전투가 치열하게 펼쳐졌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뭐 어찌되었든 뭐 누차 자주 설명은 드리고 있지만 이게 거래량이 쏟아져 나왔다,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보통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는 거는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돌파해야 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건 사실 돌파해야 되는 지점이면 주요 저항선으로 자리를 잡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구간에서 뭔가 매도세가 막 쏟아지고 있을 땐 거래량이 보통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서로 간의 전투가 치열하게 펼쳐질 때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이 소리는 바꿔 말하면은 뭔가 치열하게 펼쳐졌으면은 쉬었다 가야 되는 구간을 당연히 형성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뭔가 돌파할 때 힘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상단 라인에 왔었을 때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충분히 지금부터 뭔가 매도세가 슬슬 쏟아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줄여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이제 줄여주고 나서 뭐 진입가마다 사람들이 다 다를 수는 있겠죠. 뭐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데 줄여주고 나면은 굳이 저는 나머지 물량은 마이너스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이 될 수 있으면은 뭐 본전에 걸어 두시던지 제가 지금 여기서 탄력 꺾이는 자리는 여기긴 하거든요. 제가 봤었을 때는 이번에 잡아준 저점 자체가 요 정도 구간이 지금 한번 이렇게 잡아준 구간이에요. 우선 여기가 꺾이면 이번 파동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파동이. 그래서 우선 이 자리로 보면 사실 여기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저는 영상을 찍고 있는 사람, 이 입장에서 사람들마다 다 자리가 달라서 그래서 우선 본전이라고는 얘기는 드리는데 뭐 본전이 아니고 여기가 약수익권이더라도 이 정도 혹시 꺾이고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요거는 그림 자체가 밑으로 뺐다가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기 5,500원 정도 꺾이면 탄력이 좀 죽겠구나 생각을 하시되 우선 뭐 여기 위에 계시더라도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익절을 하시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바로 본전에다 스탑로스 딱 걸어놓고 나머지만 보는 게 조금 더 매매적으로는 낫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끝나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나머지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는데 약간 아리까리하니까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차원이었고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단기각이지만 장기각도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장기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은 어디냐 이마만큼은 큰 파동이잖아. 이건 작은 파동이고. 그러니까 단기 파동은 넘어갔다라고 보는 거고 아직 장기 파동의 탄력은 남아있고 높이값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정도 파동만큼은 충분히 또 넘어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 정도 넘어가면 결국 이 신고가랑 맞물리죠. 딱 이 파동이 여기서 이렇게 힘을 모아놨던 게 돌파하기 지금 나왔잖아요. 나오면서 지금 탄력 받아가지고 그대로 움직인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12,000원까지는 또 열리거든요. 가능성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단기 파동에서 끝날지 아니면 장기 파동까지 넘길지 애매한 영역이니까 절반 팔고 보자고 하는 거고 반은 단기적으로 해서 이렇게 익절해주고 나머지만 운 좋게 장기 파동까지 연결되면은 12,000원까지 좀 먹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반대로 단기 파동에서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절반 털어줬으니까 나머지 본전에서 털면 큰 문제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하단까지 왔다가 반등 나올 때 이런 데서 이제 자기 패턴 맞는 거 있으면 다시 노리면 또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까지 가는 것들을 또 노려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뭐 큰 리스크는 없이 대처는 좀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라인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은 뭐 저는 이렇게 매매할 것 같으니까 요런 관점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진짜 이 신고가 넘어가면 이런 것들은 진짜 완전 급등 랠리로 갈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진입 자리로는 이미 끝났고요. 진입 자리는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끝났어요. 눌러주면은 그때는 공략해 볼 수 있는데 그 자리 이따가 조금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절반 털고 이 장기를 목표가로 보는 게 아니라 추세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이제 결국 이것까지 뚫는 걸 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돌파하다가 한 방에 돌파가 나오면은 이제 이 파동을 그대로 넘어가면서 급등주 랠리로 간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방식도 있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좀 해보니까 모든 분들이 이거는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뭐 물론 제가 뭐 옆에서 일일이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얘기할 때 어감이나 이런 것들 막 반응들을 살펴보면은 이거 어렵긴 하거든요. 제가 이제 구형테크 이런 것들 영상 올리면서 이 저점 높여가는 방식들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방식이기는 해요. 연습이 좀 필요한 방식이긴 한데 내가 진짜 좀 여유로이 큰 파동을 반드시 보겠다라고 하시면 이게 올라갈 때 이 첫 번째는 익절하세요. 하시고 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여기 꼭 신고가 목표가라기보다는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돌파가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눌러주는 타이밍이 올 거고 다시 자리 잡고 반등 나면 저점 높여가지고 여기까지 먹는 걸로 바꿔놓고 그 다음 파동 보고 이게 계속 무한으로 이렇게 반복되면서 가요. 그러면 이게 돌파각이 나오면은 훨씬 큰 랠리로는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점 높여가면서 가져가는 방식들도 유효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좀 크게 노려보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목표가가 좋으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익절 타이밍 잡고 절반 정도 잡아주고 나머지 12,000원 정도까지는 우선 여기 이 파동이 넘어가면 충분히 가능성 열리니까 요거까지 좀 보시면서 대처는 좀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눌림목 구간은 사실 한참 떨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파동이 끝나고 나서 한번 뭐 크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그때쯤이 아마 여러분들은 다 익절이 돼 있을 거니까
있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하면 이제 이건 시세가 나온 거기 때문에 버스는 떠났어요. 이 떠난 버스에 대해서는 뭐 어거지로 잡아 타는 건 좀 안 되고요. 나중에 다음 파동도 눌림목 나면 이런 자리들 크게 눌림목 나오고 나서 반등 나오고 나면 어차피 재무 상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좀 자리 잡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자리들이 오면 공략을 해보는 거고, 뭐 신규로 원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 안 오면 그냥 다른 거 찾으세요. 아직도 많습니다. 2차전지 종목들 안 움직인 애들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들 노리는 게 저는 좀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최대치 거래량도 뽑았고 움직임 자체가 지금 단기에서 장기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약간 거래량이 최대치 좀 뽑으면서 애매해진 상황이니까 지금 약간 아리까리 하니까 요럴 때는 키포인트는 익절을 분할로 해준다. 그리고 목표가들은 다 잡아드렸고 내가 진짜 더 큰 걸 보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식도 있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에 따라서 좀 자기 성향에 따라서 이게 갈리는 거라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향에 뭐가 좀 더 맞는지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그걸 선택해서 하시되, 지금 자리 절반 타는 거 아주 좋은 습관이니까 요거까지 좀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